네, 이번 시간에는 루트가드라는 STP 툴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트 브릿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루트 브릿지는 이 STP의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점 역할을 하죠. 트리의 기준점. 그래서 루트 브릿지가 이렇게 우리가 스패닝 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트리, 자, 트리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 예, 나무인데 나무가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가 차서 또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패닝 트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한다 했죠? 거꾸로 보라 했죠. 거꾸로. 예, 거꾸로 이렇게 가지쳐 간다 했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시 가지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거꾸로 그리는 거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했죠? 예, 나무가 거꾸로 이렇게 나무에 이게 트리 구조였습니까? 이거 거꾸로 이렇게 트리 구조를 그린 거라 했죠. 그래서 마치 이게 뭐가 되냐면 기업의 조직도랑 비슷하다 했죠. 기업의 조직도에서 제가 보면 이 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본부장이 이렇게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트리 구조를 그리고 그 밑에 다시 국장, 부장 뭐 이렇게 국장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리 구조를 본부장이 여기 있고 본부장 이렇게 해서 트리 구조를 거꾸로 그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뿌리 부분이 뒤로 원래 이 뿌리 부분이 뒤로 거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로 그래서 이게 얘가 그 사장처럼 이제 지위 체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STP 루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트리 구조가 되면 뭐라 했죠? 트리 구조는 절대 루프가 발생하지 않죠. 절대 이게 돌아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트리 구조라면 트리 토폴리지를 그래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란 거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으면 이게 마냥 뭐 풀메시 구조지 않습니까? 풀메시 구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게 그 스퀘어 구조지 않습니까? 사각형 구조 이런 구조지만 실제 SCP 입장에서는 얘를 루트로 설정하고 뭐 이쪽이 많이 블로킹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블로킹 되는 구간을 딱 끊어서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둘 다 지워져 버렸네요. 자, 요 구간을 만약에 아예 끊어서 블로킹 되는 구간 이거 안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세 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네 개 다 있으면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루프 구조지만 이렇게 트리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트 브릿지는 이 트리의 루트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얘가 사장님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근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분해로 쓰지 않고 쪼개서 PVST라는 걸 쓴다 했죠. 그리고 빠를 때는 래피드 PVST라 해서 VLAN별로 우리가 따로 스패닝 트리를 돌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VLAN별로 뭐가 있다? 루트 스위치가 시스코 같은 경우는 있고 요게 실제로 이제 다른 회사도 다 지원한다. 거의 이게 원래 표준이 아니었지만 PVST가 실제 다른 업계에서는 사실상 준표준 디펙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가 제가 뭐라 했죠? 타이머 정보를 전달한다 했죠. 스패닝 트리의 루트 브릿지가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근태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결정들을 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BPDU를 전송하는 시간, BPDU, 타이머, 그다음에 뭐 우리가 포워드 딜레이 그리고 맥스 에이지 이런 값들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브릿지는 토폴로지를 관리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BPDU를 처음에 생성하는 게 얘가 생성되고 STP 같은 경우에는 BPDU를 이렇게 생성해서 얘가 전달한다 했죠. 그럼 나머지 스위치들은 이 루트한테 받은 걸 어떻게 한다? 다른 이렇게 전달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BPDU를 보내는 포트를 DP, 받는 포트를 RP로 해서 다시 DP 포트로 보내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쪽이 블락이 돼 있으면 얘는 루트 스위치가 이게 루트라면 이게 DP고 보내면 여기가 RP인데 얘는 블락 포트는 보내지 않는다 했죠.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BPDU를 루트 스위치가 생성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RSTP 되면서는 조금 바뀌었다 했죠.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처음에 만들면 기존에는 얘가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던졌지만 RSTP는 어떻게 한다 했죠. RSTP는 뭐냐면 얘가 온 것을 얘가 스스로 다시 제너레이팅 한다 했죠. 그거랑 이렇게 전달하는 건 무슨 차이냐
했냐면 얘가 혹시라도 이렇게 끊기더라도 얘는 주기적으로 2초마다 보낸다는 거죠. 얘가 혹시라도 안 보내더라도 어떤 때 얘의 마지막 정보를 바탕으로 쏘아준다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한번 빠지더라도 그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RSTP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위치들이 다 BPD를 생성한다 했죠. 근데 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보내면 얘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BPD를 생성한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차이라 했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BPDO가 얘가 못 받으면 뭘 입장에서 얘가 안 보내서 못 받은 거죠. 얘는 항상 어떻게 하는데 얘한테 혹시라도 안 오더라도 자기 얘한테 맞았던 마지막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쪽에서 못 받더라도 쏴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얘는 계속 이렇게 얘한테 못 받도록 쏴주는 게 아니라 RSTP 때 몇 번이었죠? 이렇게 3번 놓치면 얘가 죽었고 얘가 문제가 있구나 한다 했죠. 그래서 RSTP는 3번의 LO를 이렇게 하고 요걸 바탕으로 근접 장비 에러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게 좀 다른다 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서 STP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 관리하고 토폴로지 체인지도 전파한 STP 루트가 있죠. 근데 우리 STP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기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요 포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쪽으로 토폴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토폴로지 체인지 BPDO를 통해서 루트한테 알린다 했죠. 사장님 여기 문제 있어요. 알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토폴로지 체인지 비트를 세팅해서 BPDO에 뿌려서 알린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 알리고 사장님이 다시 회사 전체에 전파하니까 좀 STP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었죠. 결국 루트 스위치 한테 이렇게 알리고 루트 스위치가 전파를 낸다 했죠. 이게 STP 방식이죠. 근데 RSTP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RSTP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만약 연결돼 있으면 연결된 놈이 어떻게 한다 했죠? 바로 예전에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장님이 뿌렸다면 전체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는 바로 자기가 여기 변경됐어 해서 토포이 체인지 비트를 세팅해서 BPD를 바로 뿌려버린다 했죠. 그래서 얘가 받은 놈은 받은 거 빼고 다시 뿌려서 그래서 옛날에는 사장님한테 보고되고 뿌렸다면 얘가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 바로 알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달라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역할들은 사실 요 역할들은 결론적으로 요게 여기 돼 있다. 여기 이제 STP일 때는 조금 RSTP 약해졌다. 하지만 이 타이머 정보는 항상 STP 그 루트 스위치의 타이머 정보들이 전체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이 중간에 있는 스위치들이 아무리 타이머 세팅해도 의미가 없다. 근태는 항상 사장님이 관리한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루트 스위치란 겁니다. 근데 이 루트 스위치가 장애가 나거나 아니면 루트 스위치를 바뀌어버리면 어떠냐면 루트 스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 스위치가 얘에서 에러 바뀌어버렸으면 갑자기 RP 포인트, DP 포인트 바뀌고 블락 포인트가 생기면서 전체 이게 토폴로지가 다시 재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트래픽 절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STP일 때는 막 30초, 50초씩이지만 RSTP일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 어그리먼트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스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루트 스위치가 내가 지정한 놈이 다른 특별한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했을 때는 내가 얘를 이쪽 바꾸고 싶어 이렇다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이게 변경되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수로 다른 얘가 루트 BPDO가 40 프라이어티 4096을 했는데 0을 해버리면 낮은 게 더 우선이니까 얘가 스위치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되면서 이 전체 토폴로지가 막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블락포트가 여기가 되고 뭐 여기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경되지 않게 하는 거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루트 스위치가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루트 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스위치가 언제 변경되냐면 관리자가 의도하지 않게 컴퓨테이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얘가 루트 스위치를 했는데 얘가 이제 4096으로 했는데 얘가 루트 스위치가 돼 있었는데 얘가 뭐 8192 프라이어리티가 얘가 기본값 32768이라 했을 때 얘를 실수를 하다가 0으로 때려버리면 얘가 루트 스위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실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초보 엔지니어가 와서 그냥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붙여봐서 잘 되나 붙였는데 얘가 프라이어티가 0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본의 아닌 실수들을 생각보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테스트로 잠깐만 테스트해 붙였는데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되면서 다 막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안정성을 저하해 버린다는 거죠. 모든 토폴로지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고 트래픽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최적화된 경로로 전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세팅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했으면 이 레이어를 나눠서 밑에 단에는 뭘 붙이냐면 단말이 직접 액세스 접속한다 해서 액세스 레이어라고 위에는 트래픽을 이렇게 모아준다 해서 어그리게이션 때로는 분배준다 해서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나 또는 디스트리뷰션 분배 레이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이렇게 해서 돼 있으면 요쪽에가 일반적으로 제가 상단에 요쪽 스위치가 모이니까 좋은 스위치여서 요걸 일반적으로 루트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루트 스위치를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수로 그래서 루트 스위치 요쪽 포트들은 속도를 좀 좋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쪽에 있는 단말들이 여러 개들의 단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단말들이 이렇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쪽 트래픽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요쪽이 100메가면 요쪽은 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포트가 좀 아니면 이쪽을 뭐 10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성능인데 실수로 이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막 연결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루트 스위치에서 이렇게 격려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돼서 얘가 루트 스위치가 돼버리면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통신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을 가장 고속인 링크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루트를 위쪽에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다가는 이렇게 비처덕하던 경로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단 루트 스위치가 변경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 얘가 원래 루트 브릿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루트 브릿지가 돼 있었는데 얘가 테스트용 스위치를 딱 붙이게 된 거예요. 얘가 프라이어티가 제일 낮아버리니까 붙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루트 스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엔 얘가 블락포트였는데 이렇게 블락포트가 바뀌어버린 거죠. 루트 스위치가 바뀌면서 그 이걸 조정하는 가운데 트래픽 드랍도 발생하고 또 이쪽 링크들은 이쪽이 저속 링크 만약에 10메가 뭐 이쪽은 100 원지 돼 있으면 이쪽 링크를 통해서 트래픽이 전송될 때 많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어떻게 루트 가드라는 것은 이 포트를 통해 절대로 루트 스위치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요쪽을 루트 스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루트 스위치를 알면 이 안에 있는 애는 BPDO가 정손되면서 그 안에 루트 스위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다 얘를 루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브릿지가 딱 들어왔을 때 브릿지가 이렇게 스위치를 붙였을 때 이렇게 하면 얘가 BPD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얘의 루트 4096 프라이어티보다 더 좋은 0이 들어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루트 경비원을 세웁니다. 그 루트 가드 경비원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BPD를 받았을 때 자기가 아는 얘보다 더 좋은 4096보다 더 낮은 프라이어티 더 베스트인 것이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포트를 통신이 안 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BPDO 가드 같은 경우는 BPDO가 들어오면 막았죠. 근데 이거는 BPDO가 들어온다고 막는 게 아니라 BPDO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보다 더 좋은 그 BPDO가 들어왔을 때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PDO 가드는 그냥 BPDO 경비원이라서 BPDO 들어오면 차단하는 거고 루트 가드라는 것은 BPDO 들어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 스위치보다 더 좋은 것이면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포트의 스피리어 더 좋은 스피리어 BPDO 이게 반대 인피리어 나쁜 BPDO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의미가 없고 인피리어 BPDO가 들어온 건 다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스피리어 BPDO가 더 좋은 BPDO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우리 기존의 STP 루트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다 들어오면 스포트 상태가 어떠냐면 BPDO 가드일 때는 이제 에러 디세이블이라는 상태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루트 인컨시스턴트라는 STP 토폴로지 자체의 그런 상태 변화를 갑니다. 그렇게 이 상태로 변화되면서 저렇게 트래픽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에러 디세이블하고 다르게 얘는 이 BPDO가 중단이 되면 자동 복구됩니다. 예, 자동 복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BPD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러 디세이블이란 거에서 수동으로 복구나 자동 복구가 에러 디세이블 했다면 얘는 자동 복구도 설정이 필요했는 반면에 루트 인컨시스턴트라는 이 루트 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를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절로 설정이 복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설정 위치가 DP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DIS로 할게요. 그리고 액세스 스위치라 하거든요. 얘를 그냥 A1, A2라 스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루트로 돼 있었는데 요 밑에 누가 스위치를 임시로 딱 붙였던 거죠. 자, 이렇게 스위치를 딱 붙이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스위치 모든 포트는 BPD를 전송하기 때문에 BPD를 전송하기 때문에 DP입니다. 그리고 얘는 가까운 요 포트를 RP라고 한다 했죠. RP. 그리고 얘는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면 새로운 스위치가 연결하면 자기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DP 포트에서 BPD를 뿌립니다. 처음에는 자 뿌렸는데 얘도 BPD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프라이어티가 4096인데 얘가 0이 1억짜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0이면 더 좋은 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 BPDU 가드를 딱 세워 놓으면 BPDU 경비원을 루트 가드를 세워 놓으면 루트 가드 들어오면 이 BPDU가 얘가 뿌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프라이어티 0이라고 더 좋은 스피디어 BPD가 들어오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다? 이 포트를 루트 inconsistent 상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STP 상태 중에서 이걸 쓰면서 이 포트를 아예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 다 막아버립니다. 이걸 딱 막아버리면 이걸 안 막아버리면 루트 스위치가 얘로 바뀌는데 얘를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통신이 끊어버립니다. 얘는 아예 아일랜드 독립 아예 통신이 안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소수를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얘 하나를 살리다가 전체가 다 토폴로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얘가 루트 브릿지를 하라고 자기가 외치는 게 들어올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단에서 어떻게 된다 이 단에다가 우리가 루트 가드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가드란 거는 원래 얘가 BPD를 이렇게 보내야 되고 이쪽에는 일반 수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트리 구조가 그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높은 스위치가 돼 버리면 얘가 DP가 되고 얘가 받아야 되니까 RP가 돼 버리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얘가 BPD를 얘한테 뿌리는 DP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가 더 좋은 게 들어오면 RP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DP가 RP를 못 뜨게 하는 거죠. 여기가 딱 막아버려서 루트 컨센트 상태가 돼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PD를 수신하는 포트가 BPD를 포트가 절대로 RP가 되지 않게 BPD를 수신하는 포트 그러니까 얘로부터 받은 포트가 혹시나 처음에 연결했을 때가 이 DP 포트가 RP가 되지 않게 한다는 그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가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가드를 딱 설정해 놨으면 루트 경배를 설치했으면 루트 스피디어 BPD 더 좋은 BPD 기존에 알고 있는 BPD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오나 경배 세워놨습니다. 이때 자 루트 가드를 이렇게 딱 설정 이네이블 됐습니다. 0-0번 포트에. 근데 스피디어 BPD가 딱 들어왔어요. 루트 가드가 블락킹합니다. VLAN 1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얘는 특정이 뭐냐면 VLAN별로 루트 가드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요 포트로 딱 요 포트 G0-0이 VLAN 1이면 VLAN 1 관점에서 0-0 포트만 죽이는 겁니다. 혹시 얘가 VLAN 2에서는 포워딩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설정은 포트 단위로 했지만 탐지는 VLAN 기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스패닝 트리 컨시스턴트를 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트만 뜰 줄 알았는데 얘는 VLAN 단위로 관리한다는 거죠. VLAN 단위로. 그래서 VLAN 단위로 그것을 받을까 안 받느냐에 따라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트가 얘한테 VLAN 10에 대해서 만약에 BPD를 받았다. 그것만 받았다면 그것만 걸리고 나머지 VLAN은 괜찮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았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다 같이 뿌리니까 전체가 VLAN별로 다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설정은 포트 단위인데 탐지는 VLAN 기반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 스패닝 트리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루트 인컨시스턴트라는 거하고 여기 BKN이라는 처음 보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브로큰 약자입니다. 브로큰. 그래서 브로큰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원래 데지그네이티드 포트였는데 BPD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고 있었는데 DP로서 얘가 들어온 놈이 더 좋은 거라서 얘가 뿌려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더 좋아 버리니까 얘가 오히려 RP로 변해야 되는데 RP가 되지 아니하고 로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역할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인컨시스턴트 루트 더 좋은 BPD를 받아서 지금 불일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실제 통신이 안 되게 막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이 루트 가드 적용 위치인데 제가 이제 요것들이 사실 요 그림이 어떤 책에 있던 것들은 인터넷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상단에 주로 어디에 거냐면 이렇게 상단에 디스트리뷰션 스위치가 있고 이쪽 레이어 하단에 액세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연결은 어떠냐면 요렇게 해서 이 트래픽이 요렇게 양쪽으로 이중화로 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백업 링크를 일반적으로 둡니다. 자, 둬서 혹시라도 이쪽 링크 있을 때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탱국에 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게 단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단말이 들어오면 이 단말 연결 포트에는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단말 연결된 포트는 항상 포트 패스를 걸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뭘 건다 했죠? 혹시 모르니까 스위치를 불법적 연결과 BPDU 가드를 던다 했습니다. 자, 항상 포트 패스를 걸고 BPDU 가드를 건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다 했죠? 포트 패스를 하면서 BPDU 필터라는 걸 쓸 수도 있다. 얘는 보내지도 않는다 했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글로벌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 BP도 주고받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STP가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했죠.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이거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면 글로벌 다이는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글로벌 다이는 왜냐하면 이게 BPD 필터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다시 일반 STP로 되기 때문에 돼 있지만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그래서 포트 패스트 BPD 가드를 어떻게 한다? 요 포트들마다 다 걸어줍니다. 포트 패스트 BPD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 포트들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이 포트 패스타 BPD 가드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요 자리에 누가 요걸 치우고 내가 만약에 스위치를 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달더라도 딱 들어온 순간 뭐야? 포트 패스타 BPD 가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BPD 가드에서 얘가 스위치 바뀌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 포트가 바로 에러 디세이블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차단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말이 연결되는 포인트 그쪽에서는 항상 요거 두 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루트 가드는 어디에 써야 되냐? 이 루트 가드는 뭐냐면 루트 가드는 요 스위치에 실수로 세팅을 잘못했을 때 이게 스위치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가드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쓰냐면 요 상위 쪽이 원래는 얘가 루트 스위치라고 해볼게요. 얘가 루트 스위치. 자, 루트 스위치지만 얘도 루트 스위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 해서 VLAN 10에 대해서는 얘가 루트 스위치, 우리가 VLAN 20에 대해서는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10일 때는 이렇게 가고 20일 때는 이렇게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 얘들이 둘 다 루트 스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둘이가 계속 루트 스위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 요쪽 단에서 들어오는 요쪽 단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라이어리티 0인 아주 좋은 스위치가 들어오더라도 결국 루트가 안 하더라도 뭐에 막히죠? 이 BPD가 들어오는 순간 차단해 버리니까 이쪽 단위는 다 안전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는 뭐가 합니까? BPD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BPD가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위치가 이건 주고받아야 STP 트리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그냐면 BPD를 받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더 좋은 게 들어오면 얘가 실수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액세스에서 올라온 요 포트들에서 걸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로 설정을 잘못해서 얘가 루트 스위치를 만들었더라도 쏘면 어떻게 된다? 이 스위치 쪽만 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아래쪽 단말되는 포트 패스트 BPD 가드만 있더라도 BPD가 들어오면 차단하니까 굳이 여기는 루트 가드를 굳이 일반적으로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가드란 것은 이 상단 스위치 쪽 이쪽에 트래픽 BPD가 들어오는 그쪽 방향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이 상단에 여기들이 상단에 모이는 지점에서 이 BPD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BPD 가드로는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루트 가드로 얘가 설정을 잘못해서 루트가 돼버리면 오늘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 계속 이루어지면 몰리는 부분 루트 가드를 걸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쪽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스위칭이 돌고 STP가 돌고 이 상단에는 라우팅이 일반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굳이 일반적으로 그 루트 가드 쓸 일이 없습니다. 이쪽 스위칭 이 디스트리뷰션에 요까지만 스위칭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라우팅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루트 가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 레거시 때는 이제 요 상단까지 그 스위칭을 돌리기 때문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원래 스위치를 디자인을 원래는 여기에 이제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떠냐면 어쩔 수 없이 밑에 다단계로 캐스케이딩 형태로 이렇게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의도로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밑에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 케이블이 이렇게 간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서 이쪽에는 또 아까 똑같이 포트 패스 PPDU 가드를 걸어주시면 되고 요 올라오는 이쪽 부분에다가 뭘 걸어주면 된다? 루트 가드를 걸어줘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요 그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 이쪽 경우에는 잘 그런 일이 없다. 코어 이쪽에는 라우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위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적으로 사실 걸 일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랩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라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상단에 있고 얘가 액세스 스위치라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요. 얘가 프라이어티가 4096이니까 얘가 루트 스위치죠. 얘는 8192 두 번째로 놓고 얘가 이제 그 기본 값입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ow span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얘가 this bridge is root 스위치 1이 루트라고 되어 있죠. 자, 프라이어티가 4096에다가 1을 더해서 4097 이렇게 자기가 달 되어 있습니다. 이번 스위치 보시면 8192에다가 시스템 아이디 익스텐디드 이게 브레인 아이디라 있죠. 합치면 8193이 되죠. 그래서 루트 스위치에 4097 얘를 잘 보고 있고요. 3번도 보시면 동일하게 잘 보고 있고요. 루트 스위치를 4번도 예전에 기본 32768 기본값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얘를 루트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루트를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걸어줘야 한다 했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BPDU 가드 걸어보면 얘가 아예 못 쓰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BPDU 가드 하는 것 중에서 루트가 된 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걸면 된다 했죠. 그래서 스위치 2의 저 포트가 일반적으로 루트 가드가 걸리는 포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패닝 트리 셀팅은 루트 가드라 하지 않고 가드 루트라고 부릅니다. 자, 가드 루트를 이렇게 가드 루트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자, 가드 루트를 이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여기 0-3번에 가드 루트가 이네이블 됐어요. 이렇게 다 띄워주죠. 예, 띄워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통신하는데 제가 만 실수로 이 상태에서 제가 4번 스위치에서 VLAN 1부터 4094까지 기본값인데 제가 이거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브라이트를. 그럼 얘가 제일 루트가 되죠. 한번 때려볼게요. 자, 그럼 얘가 요 BPD를 이제 하면서 제일 높은 BPD를 얘가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냐면 루트 가드에서 블락킹 됐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게 들어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루트 가드 블락킹 돼서 VLAN 1번에서 이 사이에 지금 VLAN 1로 지금 액세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VLAN 1에서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show spanning tree VLAN 1을 이게 잘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 콘솔 제로에서 로깅 싱크를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ow spanning 트리 VLAN 1번 한번 봅니다. 그러면 루트 inconsistent 해서 BKN broken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 통신 안 돼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통신이 해결된다 했죠? 얘가 BPDU를 보내지 않으면 얘는 저절로 해결된다 했죠. 그래서 BPDU를 한번 이걸 다시 보내지 않는 게 더 낮은 경우, 그러니까 더 나쁜 거를 하면 그거 되면 저절로 해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예 기본값으로 3168 기본값으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다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루트가 언블락킹 됐다죠. 언블락킹이 돼서 이제 다시 이게 그 루트가 풀렸다고 떠 있습니다. 자, 여기 디스퓨트란 거 여기 원래대로는 바로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 EVNG 좀 버그라서 그런 건데요. 이럴 때 이때는 셧다운하고 노 셧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버그라서 실제 장비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아까처럼 그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풀려 버립니다. 또가 언블락킹이라 해서.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에러 디세이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셧다운 노 셧다운 해야 되지만 얘는 그게 없이 얘가 프라이어티에 다시 나쁘게 해놓으면 얘가 받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요게 그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에러 디세이블하고 차이점이고, 그리고 얘는 항상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VLAN별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좀 원래대로면 아까 디스퓨트 이런 거 안 뜹니다. 얘가 좀 그 EVNG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서. 자, 이걸 다시 한번 떼어볼게요.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또 루트가 차단됐다 하죠. 더 좋은 또 만들어 보내니까. 자, 이 상태에서 show spanning tree에서 inconsistent라는
얘가 이 명령 얘가 없나요? inconsistent가 있을 건데 inconsistent.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VLAN 1번에 대해서 G0-3번 얘가 지금 좀 이상해요. 그게 왜냐하면 얘가 이쪽 더 좋은 BPDU를 가진 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루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show spanning tree inconsistent port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주로 저렇게보다는 이 상태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를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죠. 실제로는 또 루트 스위치에 이런 포트들도 다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루트 스위치에 혹시라도 이 스위치에서 설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G0-0의 스패닝 트리 가드 루트 이렇게 걸어주시고 1번 스위치에서 스패닝 트리 가드 루트. 그래서 요 상단에 올라오는 스위치들은 제가 걸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4번 스위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버그가 안 생겨야 되는데 계속 버그가 좀 생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인이 해결됐죠. 얘가 더 나쁜 걸 뿌리니까. 그러면 얘가 좀 지나면 그것을 메시지를 띄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가 이제 풀렸어요. 이렇게 해서 풀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없죠. 예, 그래서 블로킹 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VLAN 단위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 앞에 보셨듯이 이렇게 VLAN 단위로. 그래서 특정 1번 VLAN에 대해서는 트래픽이 막히지만 딴 VLAN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딴 VLAN에서는 통과될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트렁크 한 번에 다 동시에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에러 디세이블하고 똑같이 전체가 VLAN이 차단되는 효과가 거의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쇼스 패닝들이 이번에는 그거 다행히 없이 잘 됐네요. 그래서 얘가 버그가 아까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버그 보시면 이렇게 여기 디스퓨트라는 거 뜨는 거는 얘가 버그라고 생각하시고 셧다운, 노 셧다운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장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트 가드를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결국 올라오는 지점에 대해서 스위치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그 지점에 대해서 걸어주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